중학교 3학년 끝 무렵 이제 진학을 할 학교로 고르게 됩니다. 당시 인문계였던 의령여자 고등학교가 있었고요. 인문계가 아닌 신반정보고등학교라는 두 가지의 저한테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로 진학하길 원하는 제 부탁을 부모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고 저는 인문계인 의령여자 중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의령여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 무리들이 각각 흩어지긴 했으나 제일 심하게 괴롭혔던 동급생들이 마산에 있는 미용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동급생들은 고등학교 내내 저를 발로 차고 머리를 땡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땡기고 넘어지게 하고 숨을 곳은 화장실밖에 없었으나 화장실에 숨으면은 제 사물함을 열어 제 체육복과 제 교과서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란 시간 동안 교과서와 체육복이 없었던 저는 2년 동안 내내 다른 학우들한테 빌릴 수밖에 없었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어두고 한 동급생은 10분 동안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당황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동급생들은 제가 자해를 했다고 소문을 내고 조롱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할 무렵 고등학교에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필수였습니다. 도저히 밤 9시까지 그 동급생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미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3이 수능 준비하듯이 저는 미용에 올인을 했고요. 정말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야 잘했어야만 대회를 핑계로 학교를 안 가거나 혹은 사교시를 마치고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학원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읍내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4교시인가 5교시인가까지는 하고 이후에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죠. 그게 최대였습니다. 미용실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동급생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동급생들이 미용실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급생들이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저를 폭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령읍 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동급생들이 보이면 도망가곤 했습니다. 실루엣만 보여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산에서 학원을 다닐 때도 정신적인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를 중학교 때 괴롭혔던 동급생 무리 중 몇 명이 미용고등학교로, 마산에 있는 미용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급생들은 저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볼 때마다 혹은 합성동에서 볼 때마다 저를 아린이네? 오랜만이다. 아린이 잘 나가네? 아린이 일진이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곤 했죠. 그렇게 성인이 되게 간절히 방했고 졸업과 동시에 저는 의령을 벗어나 부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무서운 건 사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 때입니다. 차라리 알고 난 직후에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전에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노력할 때가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먹고 자랐지만 선생님들께도 부모님들께도 웃는 가면을 쓰며 숨겼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부산에 자리 잡아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10시에 맞춰 3시까지 연습을 했고요. 휴무엔 센텀시티에 있는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연소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아린다움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되게 무지했습니다. 그 동급생들의 공소시효는 2년째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병원 기록, 그리고 제 기록, 제 기억, 그리고 같은 동급생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막 자리를 잡아가는,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거둬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도의적인 책임을 각각 물으려고 한다면 저는 협박죄 혹은 스토킹 혹은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현실이 제겐 2차 가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토커로 느껴진다고 하는 동급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급생은 기억을 못하고 또 다른 동급생은 오히려 저를 놀렸습니다. 네가 송혜교냐? 네가 지금 그 드라마를 보고 뽕에 차 있는 거냐며 얘기를 했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은 기억도 못하고 평범한 시민들 속에서 평범한 직장을 가서 살아가고 심지어 행복해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3일 이상이 있으면 불안하고 손이 떨리며 말을 더듬고 심장이